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전략가들의 김태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88 부동산 대책 이후에 아파트 시장의 흐름은 어떠한지, 지금 최근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이 활성화되어 있다 보니까 인터넷상에 나와 있는 데이터를 통해서 시장의 흐름들을 좀 파악해보고, 그러면 이 시장 흐름에 맞는 아파트 어떤 지역들을 보는 것이 좋은지, 이런 지역적인 부분까지도 한번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신다라고 하면 어떤 지역의 아파트들이 아직까지 가격의 상승폭이 조금 더 남아 있는지, 얼마나 더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이런 부분 나올 거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영상을 시작하기 앞서 좋아요, 구독하기 먼저 눌러 주시고요. 그러면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보여드릴 내용은 우리 입주 물량, 최근에 88 부동산 대책에서도 나왔지만 결국은 앞으로 주택 공급이 부족할 것이라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이겠죠. 이런 부족분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부족한지 지금 보면요, 서울 같은 경우 연간, 사이트마다 조금 차이가 있지만 연간 수요량 자체가 한 48,000가구, 그러니까 46,000에서 48,000가구 정도가 연간 수요량입니다. 그 정도 공급이 꾸준하게 이어지는 게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지금 보면 2025년, 26년, 27년까지 공급량 자체가 계속해서 줄어들어서 2027년도에는 1년 수요량의 2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2027년도라고 하면 우리가 아파트를 공급한다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면 지금 아파트를 지어야 2027년도에 공급할 수 있겠죠.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기준으로 봤을 때는 2027년도가 되면 아파트의 공급량 자체가 작아질 수밖에 없다는 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신축급 아파트들이 가격을 계속해서 상승하고 가격을 이끌고 가고 있는 시장 분위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청약 열기도 좀 과열되고 있고 청약 점수도 높아야 되면서 경쟁률까지 높아지고 있는 현상들을 보이는 게, 이런 공급량의 부족이 앞으로의 문제점이다라는 게 눈으로 보이는 건데요. 88 부동산 대책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공급에 대한 불안감, 시장에 대한 불안감을 잠재해 오기 위해서 정부가 어떻게든 공급을 활성화하겠다, 그리고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 그리고 공급을 한다는 확신을 주겠다, 이런 내용들이 88 부동산 대책의 대표적인 내용이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만큼 정부나 시장에서도 이런 공급 부족에 대한 현상들을 많이들 느끼고 있을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우리 예전 미분양에 대한 얘기들이 좀 있었는데요. 지금 보시면 2023년 2월달 미분양 자체가 평균에 보다 높이 형성되어 있었는데요. 그게 점차 줄어들어서 지금 평균보다 적은, 지금 현재 기준, 그러니까 6월 기준으로 봤을 때는요, 미분양 전체 미분양 수가 1000가구가 채 안 될 정도로 미분양 수도 줄어들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앞으로 공급이 없다는 것은 신축에 대한 희소성이 높아진다. 그러면 지금 현재 미분양이 되어 있는 신축들도 아마 지금 매수를 하면서 물량들이 줄어들고 있다, 이런 현상들을 보이는 게 이런 표를 보면서도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런 하나의 데이터만 가지고 말씀드릴 수 없으니까 또 다른 사이트의 데이터도 한번 보면서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는 적정 수요, 그러니까 1년간 수요량이 한 46,800, 그러니까 아까 46,000에서 48,000 사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적정 수요 물량이 46,800세대 정도 된다라고 했는데요. 2024년도에도 지금 19,000세대, 2025년도에는 33,000세대, 적정 수요량보다 항상 적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2026년도, 27년도까지는 적정 가구 수가 월등하게 적어진다. 그러니까 적정 수요량보다 10에서 20%밖에 공급이 안 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앞으로의 공급량들이 줄어드는 게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지금 계속해서 시장의 영향으로 미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신축주택의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기존적으로 입지가 뛰어난 자리에 구축주택까지도 가격이 덩달아 상승하고 있는 이런 현상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공급 물량이 적다고 해서 무조건 부동산 시장에서 물량이 적으냐? 그렇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기존적으로 있는 매물의 양도 중요하겠죠. 매물량이, 기존 매물량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면 공급량이 적더라도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계속해서 시장에서는 원활하게 회전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 지금 현재 서울 내 아파트 매물량을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에 지금
매매건으로 나와 있는 아파트 매물량을 보면요, 계속해서 매물량이 증가를 했습니다. 증가 시점이 24년 올 5월 달까지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다가 5월 이후부터 매물량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 표에서 감소량을 보인다, 이 뜻은 우리가 심리적으로 해석해 볼 수 있겠죠. 결국은 부동산 심리적으로 앞으로 가격이 상승할 것 같으니 매도자 입장에서는 물건을 걷어들이면서 물량이 줄어들 수도 있는 거고요. 또 가격이 상승할 것 같기 때문에 매수자들이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다 보니 시장에 나와 있는 매물들이 줄어드는 이런 현상들을 보일 겁니다. 결국은 둘 다 부동산 시장이 상승할 것 같다는 기대 심리가 크게 작용했기 때문에 매물 물량들이 감소하는 것입니다. 지금 매물 물량들이 5월 이후로 계속해서 감소를 하고 있었고요. 지금 8월 5일자 이후부터 조금의 매물량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88 부동산 대책 이후에 결국 부동산 시장의 신축에 대한 희소성과 앞으로 부동산 상승에 대한 기대 심리가 높아짐으로 해서 갈아타기 수요들이 매물을 내놓으면서 지금 이 시점, 그러니까 예전에는 매물량이 많다 보니까 내 집을 팔고 더 좋은 상급지를 가기 위해서 팔아야 되는데 팔리지 않다 보니까 그대로 있던 수요들도 많았을 겁니다. 그 수요들이 일시적으로 지금 이 시장 상황에서 매도 전략을 취하고 상급지를 매수하면서 갈아타기 하려는 수요들이 조금 생기다 보니 약간의 매물량들이 증가한 표를 보이는 겁니다. 결국은 이런 표만 보더라도 시장에서는 가격이 상승할 것 같다는 매도자, 매수자 둘 다 결국은 심리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앞으로 부동산 시장은 이런 심리에 의해서 가격들이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는 시장의 분위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렇다라고 하면 시장의 가격이 상승하는 기준점, 그러니까 어디까지 가격을 상승할 것인가, 앞으로 계속해서 천정부지를 뚫고 또 상승할 것이냐, 아니면 기존적으로 상승하는 폭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느냐, 이런 부분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도 결국은 내가 어떤 기준점을 가지고 매수를 해야 되냐, 투자를 생각하느냐 아니면 거주를 생각하는 부동산을 매수할 때 어떤 기준점을 잡고 어느 정도의 가격대를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저렴한 것이다, 아니면 이거는 비싼 것이다 라는 기준점을 잡을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아파트 표를 보면서 가격대가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지 한번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아파트 가격 상승에 서울 같은 경우는 강남 상구, 그러니까 강남 상구를 대표적인 지역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뭐 강남구, 서초구도 있지만 송파구 같은 경우가 가격대가 가장 낮았던 지역이니까 송파구 지역을 기준으로 봤을 때 잠실 엘스 아파트가 송파구에서는 대표 아파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엘스 아파트 우리 국민평형인 30평대를 보면 우리 정고점, 그러니까 가격이 가장 높았던 정고점 기준으로 현재 시점을 보면 정고점 대비했을 때 2% 정도, 그러니까 정고점을 회복하고 2% 정도 상승한 가격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의 부동산 같은 경우 강남 3구, 그러니까 강남권에 있는 아파트들이 가격을 상승함으로 인해서 주변 지역, 강남의 주변 지역의 가격이 상승하면서 주위로 퍼져가는 현상들을 보였죠. 지금 강남권 같은 경우, 특히 송파 같은 경우는 정고점을 기준으로 가격이 상승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고점 대비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 보더라도 정고점의 근사치 또는 정고점에서 조금 높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는데요. 엘스를 기준으로 2% 플러스라고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 평균 보면 한 2% 마이너스에서 2% 플러스 정도 사이 정도의 범위로 이루어지는 게 송파구, 강남권의 가격 상승 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강남을 벗어난 우리가 또 마용성이라고 표현합니다. 마포구의 대표 아파트라고 할 수 있는 마포 레미안 프루지 아파트, 우리 또 국민평형을 한번 보면 정고점 대비했을 때 가격대가 지금 정고점을 회복하고 한 4.89% 정도 상승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격대를 보면 21년도 정고점 가격을 회복하느냐 못하느냐, 그 언저리 가격대가 목표치 가격대를 이루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또 마용성이라고 했으니까 용산 지역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산 지역 같은 경우는 주상복합, 그러니까 한강로 일대에 있는 주상복합 같은 경우는 가격의 폭이 자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가격대가 높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정고점을 계속해서 뚫고 올라가는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적으로 있는 아파트를 기준으로 특히 건영 한가름 아파트 같은 경우 국민평형
성형이 30평대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전고점 대비했을 때 약 마이너스 3%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전고점에 거의 도달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점들로 우리가 부동산을 좀 접근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전고점 대비했을 때 가격대가 조금 미흡한, 그러니까 전고점에 아직 도달하지 못한 아파트들을 한번 찾아본다라고 하면 코롱 이촌 아파트 같은 경우 전고점 대비 지금 마이너스 11%입니다. 그러니까 전고점의 회복을 좀 덜 했죠. 이런 부분들을 보고 접근하는 게 부동산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라고 좀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뭐 부동산을 선택하는데 기본 원칙, 그러니까 전체적인 원칙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부동산을, 아파트를 매수하는 원칙, 내가 가격이 상승하는 부분, 이게 전고점이고 가격이 높은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점 정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이니까 설명드리니까요. 그 점 참고하셔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촌동 같은 경우에도 전고점을 거의 대부분 해보겠지만 이렇게 전고점에 좀 도달하기 위해서 아직 가격대를 올라가고 있는 아파트도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을 선점하거나 공략하는 게 좋은 방향성이다. 그러면 우리가 마용성이라고 했으니까 마지막으로 우리 성동구 지역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동구 지역 같은 경우는 뭐 성수동 같은 경우는 전략정비구역에 또 주상복합, 우리가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 같은 경우는 가격을 전고점을 계속해서 넘고 올라서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을 기준으로 하기보다는 우리 금호역에 있는 옥수역 주변 지역에 있는 아파트 기준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옥수역 같은 경우는 옥수 파크힐스를 기준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대표 아파트라고 할 수 있겠죠. 옥수역 파크힐스 같은 경우는 전고점 대비했을 때 마이너스 한 5%대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많이 올라와 있죠. 지금 어느 정도 올라간다라고 하면 한 5% 정도 더 올라가서 0이나 플러스 2까지 간다라고 하면 한 10% 내외 정도는 더 오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기준점으로 잡았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니까요.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용성과 강남권 아파트를 우리가 봤는데요.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마용성과 강남권에 버금가는 입지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파트를 공략, 아직 가격대가 폭이 적게 오른 폭이 있는 지역들이 어딘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저는 대표 지역으로 한 2군데 정도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설명드리고 싶은 지역은요, 광진구 지역입니다. 우리가 광진구 지역은 자양동이라는 입지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많이들 이슈가 되고 가격이 높다라고 알고 계신데요. 전고점 대비했을 때 가격대가 한 10% 정도, 지금 10%에서 10% 이상 빠져있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 지역들도 점점 회복을 하고 있는 속도가 붙고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요. 앞으로 전고점 대비했을 때 목표치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 그래서 그 정도의 차이는 분명히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 정도 금액은 내가 좀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요. 광진구 지역 하나 대표적으로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진구 지역 중에서도 우리 구이동이라고 하면 학군이 뛰어난 지역으로 또 알고 있습니다. 자양동 같은 경우는 재개발 이런 이슈들이 많은 지역이지만 구이동 같은 경우는 아파트 단지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학군이 좋은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요. 특히 현대 3단지 같은 경우, 이건 35년차 아파트, 구축 아파트지만 지금 보면 전고점 대비했을 때 가격대가 12% 정도 아직 덜 올라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가격대가 아직까지 10% 이상 차이가 나고 있다. 구이동 지역은 대부분 다 전고점 대비했을 때 10% 이상에 빠져 있는 지역이 구이동 지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뭐 앞쪽에 현대 프라임 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 프라임 아파트도 전고점 대비했을 때 많이 회복되고 있지만 한 8% 정도 마이너스 폭을 보이고 있다. 그러면 바로 맞은편이 길 건너편이 잠실이기 때문에 잠실이 전고점 대비했을 때 플러스로 전환되어 있다라고 하면 구이동도 곧 플러스로 전환된다. 그러면 지금 마이너스가 전고점으로 플러스 되는 폭 자체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2군데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다른 한 군데를 또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한 군데는 우리가 최근에 노량진 뉴타운에 관심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노량진 뉴타운이 1구역부터 8구역까지 전체가 개발 이슈로 지금 들썩이고 있는 지역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의 아파트가 완성되는 시점이 되면 국민평형은 기본 25억에서 뭐 30억이 넘을 거라는 예측까지 나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주변 아파트까지 관심도를 많이 가지게 될 텐데요. 주변 아파트 가격들을 한번 보니까 상도역 초역세권에 있는 상도 노빌리티 같은 경우는 신축 아파트급에 들어가죠.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전고점 대비했을 때 한 9% 정도 빠져 있습니다. 그만큼 아직까지는 폭 자체가
자체가 정고점을 도달하지 못한 상태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노량진 뉴타운이 완성 시점이 된다라고 하면 노량진 뉴타운의 인접 지역이다 보니 거기에 더불어서 가격적인 영향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지금 떨어져 있는 상승할 수 있는 폭에 플러스 요인도 갖추고 있는 지역이 아닌가. 그러면 우리가 노량진 지역에서 가장 거래량이 많은 아파트가 신동아 리버파크 아파트입니다. 신동아 리버파크 아파트는 우리가 거래량이 많아진다라고 하는 가격이 많이 상승했을 거라고 예측하는데요. 지금 정고점 대비했을 때 기준으로 보면 한 12.5% 정도 정고점보다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정고점을 충분히 회복할 수 있는 폭이 아직은 좀 남아있다. 거기다가 말씀드린 것처럼 노량진 뉴타운의 완성과 더불어서 가격 상승 여력도 충분히 있을 수밖에 없다. 제가 특정 아파트를 말씀드렸지만 이 특정 아파트는 지역의 대표 아파트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 뿐입니다. 이 아파트에 대한 평가를 하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기보다는 이런 방식으로 아파트에 대한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아파트를 집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아파트에 대한 부분을 이 아파트다 아니다라고 판단하시지 마시고 이렇게 전체적인 정고점 가격 대비 현재 시세의 가격, 매물 가격의 정고점 대비 얼마나 하락폭이 컸었냐, 하락폭이 지금 얼마나 큰가, 그리고 하락폭 자체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폭 자체가 얼마나 많이 접근해 있느냐, 이런 기준점으로 잡고 아파트를 좀 접근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부동산을 매수하는데 가격적인 부분을 가지고 팁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을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부동산을 매수함에 가격이 전부는 아닐 겁니다. 다른 여러 가지 요건들도 있고 요인들도 있고 매수자의 성향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겠죠. 그렇지만 가격적인 부분만 가지고 설명드린다라고 하면 이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도움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그래서 이 영상을 찍게 되었으니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보면서 부동산 가격적인 부분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이런 부동산을 매수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으로 좀 인사드릴 거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